경기도 외곽의 한 농가 뒤편에 있는 작업장에서는 매일 저녁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 질 무렵 대부분의 가정이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오기 시작할 때 이 집은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불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냉장고도 계속 돌아갑니다. 워터펌프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벽에 거대한 리튬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 시끄러운 예비 발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디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값비싼 전력 장비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차고 구석에 있는 강철 드럼통 하나가 거의 소음 없이 조용히 돌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솔직히 저는 그것이 수십 년 전 작업장에 남겨진 일종의 오래된 산업용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회전하는 바퀴는 밤새 집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따르면 전체 시스템 구축 비용은 중고 트럭 한 대 값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비용이 무서울 정도로 비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나서야 진짜 비용은 그 이후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설치비, 인버터, 배선 및 저장 장치까지 포함하면 완벽한 가정용 배터리 백업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수천만 원 이상이 훌쩍 넘게 듭니다. 게다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대부분의 배터리는 매년 서서히 성능이 저하됩니다. 열은 배터리를 손상시킵니다. 추위는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적 저장 방식의 현실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여러 지역에서 정전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영남권, 그리고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도 말이죠. 여름철 태풍, 전력망 과부하, 산불, 노후화된 인프라 등이 그 원인입니다. 현대의 가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너무 비싸서 많은 가정이 제대로 된 예비 전력을 감당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엔지니어, 독립형 전력망 구축자, 그리고 농촌의 실험가들이 조용히 훨씬 더 오래된 아이디어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학적 방식이 아닌 기계적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리튬도 아니고 납축전지도 아닙니다. 바로 움직임, 즉 회전하는 플라이휠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작동하기엔 너무 단순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이 아이디어는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원리를 응용한 형태는 한 세기가 넘도록 존재해 왔습니다. 현대의 태양광 패널보다 훨씬 이전의 말입니다. 테슬라 배터리보다도 훨씬 먼저였죠. 대부분의 가정에 전기가 보급되기도 전의 일입니다.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낮 동안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 전기를 모두 화학 배터리로 보내는 대신 일부를 무거운 회전 바퀴에 연결된 모터를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 바퀴는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필요한 밤이 되면 회전하던 바퀴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발전기를 구동하여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변환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화학 반응도 없습니다. 희토류 금속도 필요 없습니다. 차고에서 뜨거워지는 거대한 배터리 셀도 없습니다. 오직 저장된 움직임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이면의 물리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회전 에너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물레방아, 공장기계, 증기기관, 산업용 터빈 등이 그 예입니다. 원리 자체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달라진 점은 현대의 엔지니어들이 이 원리를 전기 저장에 맞춰 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우주항공연구원들은 우주선 및 에너지 안정화 프로젝트를 위해 고속 플라이휠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일부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 차단 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예비 시스템으로 플라이휠을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규모 산업시설에서는 전력망 안정화 및 비상전력 지원을 위해 플라이휠 기술의 변형된 형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대부분은 매우 진보되어 있으며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자기 베어링, 진공 챔버,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탄소 섬유 로터 등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주택 소유자가 그런 것을 직접 만들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독립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일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초고속 경량 플라이휠 대신 오래된 농기계에서 영감을 받아 더 느리고 무거운 시스템을 실험했습니다. 질량은 늘리고 속도는 줄였습니다. 기계적 구조도 더 단순하게 만들었죠. 핵심은 최대의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내구성이었습니다. 간단한 유지보수만으로도 수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도나 전라도의 일부 농촌 지역 제작자들이 정미소, 기계공방, 농기계에서 차용한 개념을 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발명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을 원했죠. 전문 제조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 배터리와 달리 제대로 관리된 기계 시스템은 화학 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수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베어링은 마모됩니다. 부품도 점검이 필요하죠. 하지만 핵심 저장 시스템 자체는 리튬셀처럼 성능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내일 플라이휠이 마법처럼 배터리를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에너지 손실도 발생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도 안전도 설계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계식 시스템이 모든 가정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갑자기 플라이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법의 에너지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오래된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훨씬 더 흥미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플라이휠 시스템을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단지 물리학적 원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화학 배터리로 눈을 돌린 후에도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계속 실험해 온 사람들의 부류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주택 소유자들은 에너지 저장이 리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계적 저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수세대에 걸쳐 조용히 진화해 왔습니다. 오래된 작업장, 기계창고, 농장의 지하실, 농업용 재분소 같은 곳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의 시골 지역 곳곳에는 태양광 패널이 대중화되기 훨씬 전부터 회전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던 제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곡물 가공 장비를 수리하고 트랙터 변속기를 재조립하며 산업용 샤프트의 균형을 맞추고 중장비를 손수 유지 보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계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실용적으로 들렸죠. 강원도 외곽에서 만난 은퇴한 기계공 한 분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시스템은 교체되도록 설계되었지만 과거의 시스템은 수리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플라이휠 장치들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이면에 깔린 철학이 현대의 소비재 기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문장은 제 뇌리에 깊이 남았습니다. 목표는 최고의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특정한 공학적 문제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바로 진동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하게 회전하는 바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위험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무겁게 회전하는 물체는 불안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잘못 설계되면 절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단일 바퀴는 자연스럽게 자이로스코프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즉, 더 빨리 회전할수록 움직임에 저항하려는 성질이 강해져 장착된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동은 베어링을 파괴하고 마운트를 느슨하게 만들며 형편없이 설계된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용 플라이휠 시스템에 종종 값비싼 안정화 장치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제작자들은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큰 바퀴 대신 그들은 균형을 이룬 두 개의 회전 질량이 함께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이중 바퀴 구조입니다. 동일한 샤프트 시스템에 두 개의 바퀴를 장착하되 진동과 흔들림을 극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한 제작자는 이를 세탁기 드럼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무게 배분이 정확할 때 전체 시스템은 더 조용해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 됩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가정용 소형 시스템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동이 제어되기만 하면 전체 장치가 차고나 작업장, 별채에 설치하기에 훨씬 더 현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플라이휠 이야기는 더 이상 인터넷 속의 허황된 환상이 아닌 진짜 공학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실험하는 사람들은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철 드럼통, 콘크리트 바닥, 산업용 베어링, 중고 모터, 농업용 제조 기술 등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단순한 부품, 단순한 유지보수,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사람이 실제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이휠 시스템은 주말에 가볍게 즐기는 장난감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질량이 큰 회전 시스템은 무엇이든 주의 깊게 제작하고 제대로 균형을 맞추며 책임감 있게 검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계된 시스템은 수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제작자들은 철근 콘크리트 바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기초가 진동을 흡수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그런 다음 바퀴의 하우징, 즉 외함을 만듭니다. 많은 DIY 제작자들은 회전하는 물체 주위에 두꺼운 강철 드럼통이나 강화된 경납 쉘을 사용합니다. 바퀴가 고장날 것이라고 예상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공학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바퀴 자체는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어떤 실험용 시스템은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주철을 사용합니다. 극단적인 속도를 내지 않고도 회전 질량을 늘리기 위해 강철림과 콘크리트를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플라이휠 시스템이 미친 듯한 RPM으로 회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첨단 상업용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실험되고 있는 속도가 더 느린 가정용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속도는 낮추고 질량은 늘리며 스트레스는 줄입니다. 핵심은 극단적인 에너지 밀도가 아니라 안정성과 수명입니다. 전력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모터, 발전기 구조를 통해 들어옵니다. 낮 동안에는 태양광 패널이 바퀴를 회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밤에는 이와 동일한 회전 운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성합니다. 여러 면에서 전기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복잡합니다. 설계에 따라 개조된 자동차용 교류 발전기, 러닝머신 모터 또는 산업용 DC 모터를 응용하는 제작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저 실용적인 공학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재료비는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모터는 지역 내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강철 드럼은 고물상에서, 산업용 베어링은 농기계 부품상에서 구할 수 있죠. 콘크리트와 보강재는 대형 배터리 뱅크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프그리드 공동체가 애초에 이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된 한 가지 이유입니다. 플라이휠이 모든 배터리보다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사용량이 많든 적든 화학적으로 서서히 성능이 저하됩니다. 반면 기계적 시스템은 주로 기계적 마모와 유지 보수에 의존합니다. 이 차이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물론 당장 내년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플라이휠 시스템이 리튬 배터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게 대체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화학 배터리는 여전히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이며 설치가 쉽고 상업적으로 규모를 확장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현대의 에너지 시장은 대량 생산, 자금 조달, 표준화 및 교체가 쉬운 시스템에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라이휠 시스템은 그런 세상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표준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설치될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작자마다 각기 다르게 개조합니다. 더 무거운 바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더 느린 RPM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긴 저장 기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깔끔한 상업용 소비재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대 산업은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확장 가능한 기술 쪽으로 이동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부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경제 논리일 뿐이죠. 하지만 구형 기계 시스템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편리함보다 수리 가능성이 여전히 더 중요했던 작업장, 차고, 농촌 지역, 소규모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플라이휠이 남몰래 배터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회용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물건을 만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이것이 단순히 공학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당시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대한민국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연료 부족과 순환적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 후 정부 에너지 부처는 분산형 전력을 위한 대체 저장 시스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광 패널 장려와 초창기 배터리 연구 정도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여러 연구 프로그램 이면에는 플라이휠을 포함한 기계적 에너지 저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엔지니어들은 장기간의 신뢰성을 위해 설계된 회전 저장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미래지향적인 기기를 만들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싼 부품을 끊임없이 교체하지 않고도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전기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날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산, 밀양과 같은 곳에서는 극심한 여름 폭염이 전력망과 배터리 시스템 모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는 한여름 오후 가장 더울 때 지붕 온도가 71°C를 넘을 수 있습니다. 차고 내부 온도는 때때로 43°C 위로 치솟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는 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온은 배터리 성능 저하를 크게 가속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많은 대형 배터리 시스템이 자체 냉각 장치를 필요로 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이제 또 다른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계적 저장 방식에 다시 주목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균형이 잘 잡힌 플라이휠 시스템은 배터리와 같은 방식의 화학 반응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열은 고려 대상이고 공학적 설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장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19년 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의 한 공학 엔지니어가 이를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배터리는 가만히 놔두어도 서서히 용량을 잃어갑니다. 플라이휠 시스템은 주로 기계적 마모, 유지보수 품질, 그리고 베어링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배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실험용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적은 성능 손실만으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작동해온 것입니다. 강원도 북부의 한 오프그리드 작업장에서는 주기적인 베어링 교체와 모터 점검만으로 동일한 기계식 저장 장치를 20년 이상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유지 보수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이 인터넷 판타지와 실제 공학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실제 시스템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기적의 기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지속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품 주기가 아니라 수십 년의 단위로 생각합니다. 충청도 외곽에 거주하는 한 은퇴한 기술자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농촌의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서 특히 값비싼 교체형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듭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이 플라이휠이 현대 전력망 전체를 곧 대체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전력 인프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공익 사업이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 배터리가 존재하는 데도 이유가 있죠. 인프라는 이가 맞는 데면 하지만 플라이휠 시스템이 매력적인 이유는
저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기계식 저장 장치입니다. 수리 가능한 저장 장치입니다. 화학적 수명이 아닌 물리적 내구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저장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많은 현대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임시 방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비스 기대 수명을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기후 및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가정용 리튬 배터리 시스템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산업용 회전 기계는 적절한 유지보수 일정을 준수할 경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 수력 발전소, 농업용 재분소, 기계 공방 등이 그 예입니다. 회전 시스템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세대를 거듭하며 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이 다가오는 주말에 갑자기 차고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구덩이를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교체를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마다 교체되는 스마트폰, 고장 나도록 설계된 가전제품, 수명이 다하면 값비싼 폐기 비용이 드는 배터리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래된 공학적 아이디어가 갑자기 다시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는 회전 바퀴는 시각화하기 쉽습니다. 유지보수하기도 수리하기도 쉽습니다. 그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기술이 점점 더 밀봉되고 폐쇄적이며 전문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종류의 영상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당장 내일 플라이 휠을 만들고 싶어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구성이 뛰어나고 독립적이며 진짜처럼 느껴지는 시스템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플라이 휠 자체와는 별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가장 영리한 기술 중 일부는 반드시 가장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오래된 작업장, 시골의 기계 창고,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힌 엔지니어링 매뉴얼 속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 다시 주목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에너지 저장 장치란 비싸고 임시적이며 교체 주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낡은 농기계, 기계 공방, 실험적인 오프그리드 제작자들 사이의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길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류도 아니고 대량 생산도 아니지만 여전히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현대의 에너지 시스템이 불안정해질수록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단순하고 안전해진다면 여러분은 벽에 설치된 거대한 리튬 배터리 뱅크보다 여러분 차고에 있는 기계식 저장 시스템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과거 조선시대의 석빙고에서 처음 적용되었던 원리를 응용하여 프로판 가스 소비를 극적으로 줄이는 오래된 냉장 개조 기술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되면 현대의 냉장 기술 역시 아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